인생이나 일할 것입니다. 쓸쓸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일을 하는 것과 쓸쓸함을 느끼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서 쉬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게 전부가 된다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만나기 어려워지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누군가는 취미를 찾아보지만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지만 그 또한 언젠가는 끝이 있죠.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존재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제2의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니 막막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 배우기에 너무 많아서 어렵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우려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별표, 배움의 의지와 실천, 별표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시니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필수 자격증 5가지와 최근 떠오르는 신종 직업 1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왜 다시 일하려 하는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왜 다시 일하려고 하는 건가? 돈이 필요해서?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 모든 이유가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존재의 가치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의의 삶과 유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의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의 흐름에 맡겨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면 유의의 삶은 세상과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죠. 젊을 때는 당연히 유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배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대부분 무의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본래 유의의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면 공허하고 우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게으름은 마음을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을 찾고 배움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격증을 통한 배움과 도전입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은 단순히 종이를 한 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목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격증 5가지와 새로운 직업 1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한식조리 민사 인생을 요리하다. 음식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 누군가를 위해 차린 밥 한 끼, 정성을 들여 만든 밥 한 그릇. 그 속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 아버지가 조용히 건네주던 따뜻한 밥 한 공기. 그 모든 음식에는 사랑과 추억이 스며 있다. 그렇기에 요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는 예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이 조용해진다. 더 이상 매일같이 차려야 할 식탁이 없다.
가족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시간은 고요하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만 같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요리를 좋아하는데 그냥 취미로만 남겨둘까? 아니면 이걸 직업으로 삼아볼까? 만약 내가 만든 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한식 조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 이왕 요리를 해왔다면, 이왕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서 새로운 길을 열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격증을 딴다고 갑자기 대단한 요리사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배움의 과정에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그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만들 수 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단순한 요리 자격증이 아니다. 이건 인생이마들 새롭게 열어주는 하나의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길이 펼쳐져 있다. 급식소에서 일할 수도 있고 작은 반찬 가게를 열 수도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줄 수도 있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차려줄 수도 있다. 혹은 집에서 반찬 주문을 받아서 팔 수도 있고 소규모 케이터링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밥을 차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만든 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다. 그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요리는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다. 내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하루를 채우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면 그건 돈을 떠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자격증 시험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필기는 기본적인 이론 문제들이고 실기시험은 정해진 한식 메뉴 중 랜덤으로 2가지를 만들어내면 된다.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국민대회 대용 카드를 활용하면 학원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도 있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요리를 해온 사람이라면, 기왕이면 그 경험을 제대로 된 기술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음식은 단순히 뒤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정성과 사랑,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담긴다. 내가 만든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자, 이제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보자. 이번에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떡제조 기능사 전통의 맛을 이어가다. 올해 적 명절 아침 온 집안 가득 퍼지는 떡 냄새를 기억하는가? 찹쌀을 빻는 소리, 떡을 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 할머니 손끝에서 만들어지던 쫀득한 인절미. 가족들이 모여 앉아 떡을 나누어 먹던 그 따뜻한 순간들.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떡은 우리의 삶과 함께한 전통이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우리 곁을 지켜온 음식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떡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떡을 만드는 일은 점점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떡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즘 떡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전통을 상대적으로 지지석한 퓨전떡이 등장하고 건강을 생각한 웨이빙떡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던 떡이 이제는 디저트로, 간식으로 일상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이 떡을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나아가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떡제조 기능사.
이름만 들으면 생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통 떡집을 운영할 수도 있고 카페에서 디저트로 떡을 만들어 팔 수도 있다. 혹은 떡을 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 50대, 60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일. 떡 만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다. 떡을 만들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된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다. 손끝에서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가족을 위해 떡을 만들던 할머니의 손길, 그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이 떡 한 조각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이어갈 차례다.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 취직시험은 60문항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취직시험은 2시간 동안 떡을 만들어내는 작업형 시험이다. 맵쌀떡과 찹쌀떡 중 한 가지가 랜덤으로 출제된다. 취직은 비교적 쉬운 편이고, 취직 후 몇 번 연습하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이다. 우리가 사랑한 세월만큼, 손끝에 담긴 정원만큼 떡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면 다양한 길이 열린다. 직접 떡집을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의 떡집에서 일할 수도 있다. 혹은 카페에서 떡을 디저트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통 떡이 인기를 끌고 있다. SNS에서는 감성적인 떡 사진이 수없이 올라오고, 외국에서도 한국 떡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 한번 도전해보자. 내 손으로 만든 떡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고 그 따뜻한 맛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전통을 지켜가는 일,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일,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인생이다. 쫀득쫀득하게, 새롭게 빚어보자. 방수기는 내 인생도 새어나가지 않게. 비 오는 날 창문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올 때가 있다. 천장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고 적지가 들뜨고 바닥이 칙칙해진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점점 커진다. 결국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수리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때야 사람들은 깨닫는다. 아, 방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작은 재멸이 생긴다. 별거 아니라고 넘겼던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 후회, 무기력이 틈 사이로 스며든다. 처음에는 괜찮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균열은 깊어지고 그 틈 사이로 삶의 의미가 서서히 새어나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을 오래 쓰려면 방수 공사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단단하게 방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튼튼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반수기능사 별표라는 직업이다. 반수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삶을 지키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반수기능사다. 내 나이의 반수를 반수기능사라고 하면 흔히 건설 현장에서 힘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반수 작업은 섬세한 기술과 경험이 중요한 직업이다.
흔히 말하는 단순 노동과는 다르다. 단수는 철저한 기획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다.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어느 부분부터 작업할지,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어떤 기법을 적용할지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 일은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유리한 직업이다. 젊은 사람들은 체력은 좋지만 섬세함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손끝으로 익힌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단수기능사로서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통과하면 된다는 것이다. 2시간 10분 동안 주어진 재료를 사용해 아스팔트 시트지를 지단하고 정확한 순서대로 부착하면 된다. 합격률은 50%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한 번만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몇 번 실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는다. 특히 국민내일대용 카드를 활용하면 단수 실습을 학원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도 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어려운 일도 해내지 않았는가? 이것도 결국은 배우면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시작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단수기능사,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 단수기능사를 취득하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건설 현장 신축 건물의 단수 공사, 리모델링 업체 오래된 건물의 단수 보수 작업, 인테리어 회사 욕실, 주방 등 부분 단수 공사, 공공기관 도로, 지하철, 터널 등 단수 예지보수. 특히 최근에는 리모델링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단수 전문가들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도 안정적이다. 월급제로 일하면 월 3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로 일하면 하루 20에서 3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일하는 날을 조절하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건설업은 젊은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젊은 사람보다 중장년층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지키하고 정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니어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직업이다. 단수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단수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단순한 보수 작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단수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일이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비가 새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안심이 드니라. 우리 가게가 습기가 심해서 장사를 못할 뻔했는데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단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수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내 인생도 단단해진다.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더 이상 내 삶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내 마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나는 나를 위해 단수한다. 이제 단수할 시간이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건물도 감수해야 오래가고 우리의 삶도 단단하게 다져야 오래간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활용해 앞으로의 삶을 더 튼튼하게 만들 시간이다. 내 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내 힘으로 새로운 지혜를 잡자. 이제 나를 위한 단수를 시작할 때다.
요양보호사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그리고 나를 돌본다는 것.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 있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았고 손등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실핏줄이 보였다. 젊었을 땐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문득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게 된다. 이제 날이 남은 시간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업이 필요해서.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깨닫는다.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구나. 노인을 돌보는 일이란? 사람들은 흔히 요양보호사를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별표 사람을 지키는 일 별표이다. 고령화 시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렇게 집안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런데 노인들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혼자 외로움을 견디고 몸이 불편한 것을 감내하며 세상과 점점 멀어져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그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몸을 씻겨주고 약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덜 외롭도록, 덜 불안하도록, 덜 두렵도록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론 80시간, CG 80시간, 현장 실습 80시간, 그리고 PD 및 CG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이가 많아서 공부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험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 60대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연륜이 있고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기술만으로 할 수 없다.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삶을 살아온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요양보호사는 더욱 의미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 수입과 일자리 전망.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9,6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4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근무 형태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으며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의 미래 전반이 밝다는 것이다. 한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요양시설과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즉, 이 일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직업이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그리고 나를 돌본다는 것.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이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다. 시니어 어르신들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비울 것이 있다. 그분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구나. 한 번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여성이 자신이 돌보던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나가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나는 그냥 일을 한 것뿐인데 그분이 내게 고맙다고 하셨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그 손길이 내 마음에도 전해진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때 그 행복이 내 하루에도 스며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돌볼 차례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돌보며 내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는 분명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돌볼 차례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차례다. 내가 내민 손이 누군가를 지켜주고 내가 건넨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이막을 준비해야 한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자,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 사랑을 돌본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돌보는 일이었다. 이제 시작해보자.